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4일이고 수치 해석학 및 C++ 20표준의 9번째 동영상으로 법선 벡터, 야코비 행렬, 공업 수학책 비교, 무료 수학책, 물리학책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찍습니다.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해보면 매스, 피직스, 북스라 그래갖고 다운로드 됩니다. 제가 다운로드를 취소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다운로드 속에 어윈 크레이지히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가 나오는데 이 책과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피터 B. 오닐 이 둘 다 공업수학책인데 이 책의 장점은 내용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피터 오닐이 쓴 책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다룰 수는 없지만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해요. 예를 들어서 이 크레이지히 책에서 자코비언을 찾아보면 Change of Variables in Double Integrals 자코비언이 처음 도입되고 여기 자코비언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자코비언에 대해서 Gen REF4 이거를 참조하래요. 그리고 이 책에는 자코비언에 대해서 설명한 게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에서도 한번 나오고 여기에서도 한번 나오고 여기에서도 또 나오고 쿠랑 R, Differential and Integral Calculus 볼륨 2 두 번째 책이네요. 그거를 보면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자코비언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책을 처음 배우니까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어디 보라, 이 책 보라, 저 책 보라 이렇게 설명된 부분이 많았는데 제가 이거 대학 1학년 2학기 때부터 이거 보기 시작했거든요. 공업수학을. 1학년 1학기 때는 그 토마스스 캘큘러스 보고 2학기 때부터 이걸 보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책에서는 어디 참조하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피터 오닐에서 자코비언을 찾아보면 여기에 자코비언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확대해 갖고 이게 12장 벡터 인티그럴 캘큘러스에서 챕터 12에서 서피스 인티그럴에서 여기 노멀 벡터 투 서피스 이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공면의 법선 벡터, 공면의 법선 벡터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이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이게 자코비언 매트릭스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피터 오넬이 쓴 책은 읽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고 여러분이 공업수학을 처음 공부하시면 어윈 크레이지히가 쓴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보다 이 피터 오넬이 쓴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따라하기도 쉽고 저는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피터 오닐이 쓴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이 책에서 12장 Surface Integral 여기에서 노멀 벡터 투 어 서피스 여기에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12장 맨 끝에 있는 커빌리니어 코어디너트 시스템까지 물 흐르듯이 이해됩니다. 진짜로. 제가 이 페이지를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어마무시한 식이 나오는데 이런 식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코비언 매트릭스를 이해하면 그냥 저절로 이해됩니다. 외우지 않아도.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수학은 외우는 게 아니고 저절로 외워지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는 그 자체가 외우는 거거든요. 이해하면 쉽게 외워지는 게 맞아요. 근데 이해 그 자체가 사실은 외우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를 해도 오늘은 분명하게 이해를 해도 그걸 쓰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거를 계속 쓰면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대단히 뛰어나시고 기억력이 좋으시고 이해력이 빠르신 분은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처럼 이해력이 떨어지고 잘 외우지 못하고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동영상에서 제가 제시하는 조언을 받아들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이전 동영상 행렬식 면적 또는 부피에서 제가 많은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이전 동영상에서 이런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이런 행렬식을 쓰지 말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계산하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식을 보면 이 식을 1도 외우지 않아도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이 식을 바로 계산해냅니다. 이런 행렬식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식을 1도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펼쳐냅니다. 여러분도 이런 능력을 갖추고 싶다면 저희 조언을 받아들이시고 굳이 크로스 프로덕트를 사용하고 이런 식을 외우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은, 특히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처럼 머리가 나쁘고 이 식만 보고 바로 이 식을 기스로 할 수 있고 이런 식은 걔한테 줘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저희 조언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챕터 12 커빌리니어 코오디네이트 시스템까지 한 큐이에 이해합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식은 외우지 않으셔도 그냥 압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저희 이전 동영상을 올바르게 시청하셨다면 사실은 이미 이런 어마무시한 식을 머릿속에 갖고 계십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더 포인트를 알려드릴 뿐입니다. 지금까지 채널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 시청하셨다면 벡터 해석학은 매우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이게 공면인데 이게 서피스입니다. 이게 왜 서피스냐 그러면 종속 변수가 u, v, u, v, u, v 종속 변수가 두 개 u, v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속 변수가 세 개 u, v, w 이면 이 도형은 공면이 아니라 부피입니다. 볼륨입니다. 편의상 종속 변수가 두 개인 경우를 이해하면 종속 변수가 세 개인 경우는 볼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설명하기 전에 조건이 있는데 이 공면은 단순 공면이라야 합니다. 즉 공면이 접혀 있으면 안 되고 공면이 서로 교차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공면이 이게 접혀져 있거나 또는 서로 교차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그 말을 표현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면에서 종속 변수 u, v 두 개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종속 변수 v를 v0로 고정한 것이고 이 곡선은 종속 변수 u를 u0로 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의 좌표는 p는 u0, v0입니다. 즉 이 곡선은 이 커브는 시그마 u로 나타내고 v0가 고정된 것입니다. 이 곡선은 시그마 v u가 0, 이 점의 좌표 u0로 고정된 커브 곡선입니다. 이 지점에서 탄젠트 벡터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 곡선을 따르는 탄젠트 벡터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두 벡터 A와 B를 크로스 프로덕트 시키면
보통 책에서는 I, J, K, AX, AY, AZ, 두 번째 벡터 BX, BY, BZ 이렇게 일반적으로 책에서는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것의 의미는 면적 또는 부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에 TU0 이 탄젠트 벡터 이 곡선상에 있는 탄젠트 벡터 크로스 TV0 이 곡선상에 있는 탄젠트 벡터를 두 개 곱하면 이런 행렬식이 나올 테고 이 경우에 이 자체가 곡면입니다. 곡면. 왜냐하면 종속 변수가 U, V 두 개이기 때문에 곡면이고 예를 들어서 U, V, W 종속 변수가 세 개이면 부피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면적입니다. 면적. 즉 TU0 크로스 프로덕트 TV0는 이 크로스 프로덕트는 면적을 나타내는데 이 지점에서 그냥 면적이 아니고 TU0와 TV0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입니다. 이 평행사변형의 면적. 그런데 이게 단순한 면적이 아니고 면적의 변화량 비율입니다. 왜냐하면 탄젠트 자체가 기울기로 변화량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의 변화량 비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거를 지우고 설명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곡선상에서 시그마 U 곡선상에서 요점에서 이 탄젠트 벡터를 구하는데 이때 V는 V0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왜 무시하느냐? U의 변화에 대한 탄젠트니까 V0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상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시합니다. 그래서 T, U0 요점의 좌표가 U0, V0니까 U가 종속 변수이니까 U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U에 대해서 미분하면 라운드 U분의 라운드 X, X축 방향 더하기 라운드 U분의 라운드 Y, J방향 라운드 U분의 라운드 J, K방향. 이때 V가 고정되었기 때문에 U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곡선 시그마 V 곡선상에서 탄젠트 벡터를 구하는데 이번에는 U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됩니다. TV0는 라운드 V분의 라운드 XI 라운드 V분의 라운드 YJ 라운드 V분의 라운드 ZK. 그래서 두 개의 탄젠트 벡터를 구했으니까 이 두 개의 탄젠트 벡터가 구성하는 면적을 계산하려면 TU0 크로스 TV0의 크기인데 이거를 행렬로 나타내면 I, J, K, TU0 라운드 U분의 라운드 X 지금 이 항을 나타낸 거고 라운드 U분의 라운드 Y 이 항을 나타낸 거고 라운드 U분의 라운드 Z 이 항을 나타낸 겁니다. TV0에 대해 라운드
V분의 라운드 X, 라운드 V분의 라운드 Y, 라운드 V분의 라운드 Z, 이렇게 행렬식을 계산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이 값이 면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속 변수가 u, v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는 u, v, w 세 개일 때는 이게 부피가 됩니다. 부피. 구체적으로는 탄젠트 벡터는 변화량의 비율이기 때문에 면적의 변화량 비율입니다. 비율. 우리가 두 개의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시켰기 때문에 이 결과는 벡터입니다. 벡터. 그래서 면적의 변화량의 비율 또는 부피의 변화량의 비율이 되려면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주면 되고, 요 행렬식 계산해 갖고 나온 값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줘야 크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개의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시키면 tu0와 tv0를 크로스 프로덕트 시키면 요 지점에서 요 곡선의 수직인 노멀 벡터가 만들어지고, 이 노멀 벡터는 요점 u0, v0 지점에서 노멀 벡터, 그러니까 법선 벡터입니다. 법선 벡터. 이때 이 노멀 벡터의 크기가 이 면적이고 방향까지 합쳐진 것이고, 이거는 단위 벡터가 아닙니다. 단위 벡터가 아직 아닙니다. 크기가 이거고, 단위 벡터를 만들려고 그러면 단위 벡터 만드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이거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정말 쓰지 마세요. 이거 쓰면 미분 자체도 힘든데 실수가 연발합니다. 손으로 계산할 때, 특히 시험 볼 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직관적으로 여기에 i가 오고 여기에 j가 오고 그 다음에 k가 오는데, 여기에 i가 왔으니까 여기에는 x 성분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게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는 j가 왔으니까 여기는 y 성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k가 왔으니까 z 성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계산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계산. 어떻게 하느냐? 이 순서를 유지를 해야 돼요. u, v 순서를 유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라운드 u분의 라운드 x, u가 순서가 유지가 돼야 되고, 죄송합니다, x 성분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y가 들어가야 되는 y. 그 다음에 라운드 v분의 uv 이 순서를 유지해야 된다. x가 못 들어가고 y가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라운드 z이네요. 라운드 z.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순서는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 u분의 라운드 v. 근데 yz이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z, 그러니까 라운드 z이 되는 거죠. 라운드 y. 그리고 이거는 순수가 거꾸로 됐으니까, 아이고 공간이 너무 이상하다.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을게요.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 여기에서는 y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정방향 라운드 u분의 u가 항상 앞에 와야죠. 이게 순서 유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라운드 z, 그 다음에 라운드 v분의 z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되죠? i가 와야죠. 라운드 x. 이건 참 죄송합니다. 이거를 제가 좀 끌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져 갖고 이 부분만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라운드 u분의 라운드 z, 라운드 v분의 라운드 x, 그 다음에 라운드 u분의 라운드, 이 거꾸로 가야 되죠. 이번에는 zx는 정방향이고 x 라운드 v분의 라운드 z, 이거는 역방향이잖아요. 역방향은 마이너스. 제가 이거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했잖아요. k 같은 경우는
Z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남아있는 건 XY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라운드 U분의 정방향 라운드 X, 라운드 V분의 라운드 Y. 이번에는 역방향이 들어가야 되죠. 라운드 U분의 라운드 Y, 라운드 V분의 라운드 X. 역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걸 설명하다가 약간 좀 계산하는 게 지루해져 갖고 성격이 급해졌습니다.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라운드 U분의 라운드 Y, 라운드 V분의 라운드 Z. 이건 정방향. 그 다음에 역방향 라운드 U분의 라운드 Z, 라운드 V분의 라운드 Y. 이거 역방향이죠. 역방향. ZY니까. 그럼 마이너스 I 더하기, 그 다음에 이게 J가 들어가고, J일 때는 Y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라운드 U분의 라운드 Z, 라운드 V분의 라운드 X. 그 다음에 역방향 라운드 U분의 라운드 X, 라운드 V분의 라운드 Z. 이거는 역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다 바로 쓰겠습니다. K. K니까 Z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운드 U분의 라운드 X, 라운드 V분의 라운드 Y. 그 다음에 라운드 U분의 라운드 Y. 그 다음에 라운드 V분의 라운드 X. 이거는 역방향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식에서 이걸 거치지 않고 1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 끄잡아냈습니다. 이때 U는 무조건 앞에 와야 돼요. 무조건 앞에. 제가 이거 순서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I에서는 X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X 없잖아요. 그 다음에 Z에서는 Y가 들어가면 안 돼요. K에서는 Z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YZ은 순방향 X, Y, Z. YZ는 순방향, ZY는 역방향. 역방향일 때는 마이너스. ZX는 순방향, 그러니까 플러스. XZ는 역방향, ZX는 순방향, XZ는 역방향. XY는 순방향, XY는 순방향, YX는 역방향, YX는 역방향. 마이너스. 역방향은 무조건 마이너스잖아요. 제가 너무 빨리 갑니까? 여러분은 비디오를 포즈하고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내용을 지우고 제가 바로 갑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를 바로 쿵당쿵당쿵당 때릴 필요도 없이 그냥 찍찍찍찍찍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비디오를 포즈 하시고 제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로 포즈 하시고, 그럼 제가 삭제를 하고 요거 삭제하고, 주의하셔야 할 게 이 탄젠트 벡터와 이 탄젠트 벡터가 구성하는 법선 벡터는 이 벡터와 이 벡터, 이것도 법선 벡터고 이것도 법선 벡터입니다. 요 지점 P, U0, V0에서 법선 벡터가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이때 T, 이 벡터 U0 크로스 이 탄젠트 벡터 T, V0는 이 법선 벡터 U0, V0 이고 TV0, TV0 크로스 이 벡터 T, U0는 이 빨간색 법선 벡터 N, U, V입니다. 이렇게 법선 벡터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에서 실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곱하면 이 경우에는 U, V의 순서에 따라 라운드 U, V 분의 라운드 Y, Z, I 쪽 방향이니까
x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더하기 라운드 uv 라운드 z x j j니까 y가 들어가면 안 되고 제가 약간 이렇게 늘리겠습니다. 더하기 라운드 uv 분의 라운드 xy k 이렇게 되는 겁니다. k일 때는 여기에 z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이 경우에 잘 보셔야 합니다. 라운드 이번에는 순서가 uv가 아니라 v u입니다. 라운드 yz i 더하기 라운드 vu입니다. 라운드 zx j 더하기 라운드 vu입니다. 라운드 xy k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이 경우에는 UV를 크로스 했으니까 UV, UV, UV 순서가 유지된 거고 이 경우에는 V, U를 크로스 했으니까 V, U, V, U, V, U가 된 겁니다. I일 때는 X가 들어가면 안 되고 J일 때는 Y가 들어가면 안 되고 K일 때는 Z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라운드 U분의 라운드 YZ은 정방향 라운드 U분의 라운드 Y 라운드 V분의 라운드 Z 그 다음에 역방향 라운드 U분의 라운드 V 라운드 Z 라운드 Y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경우에는 라운드 V U분의 라운드 X Y는 이 순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라운드 V분의 라운드 X 라운드 U분의 라운드 Y 빼기 라운드 V분의 라운드 Y 라운드 U분의 라운드 X 이게 역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에 비해 지금까지 이 어마무시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공면의 특정점 P, U0, V0에서 법선 벡터 N을 계산하는 방법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레디언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차차 설명하도록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번 동영상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여 example 12-16 일립티컬 콘에서 노멀 벡터를 계산하겠습니다. 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